안녕. 하이하이 미스 서울. 저번 영상에서 워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압축 버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워홀에 갔다 와서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 느꼈던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워홀에 가서 하면은 되게 빠르게 느는구나. 그거를 제가 한번 공유를 여러분들께 같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의 그런 영어라고 하면은 네 파트로 나뉘어지잖아요. 리스닝, 리딩,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근데 그 네 파트를 하나를 이제 네 가지를 전부 다 한 번에 말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썰들도 풀어드리면서 한 파트씩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누가 보면은 이거 너무 분량을 쪼개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진짜 한 파트 한 파트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가득 찬 버전으로 제가 한 파트 한 파트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스피킹. 스피킹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스피킹에 굉장히 능해요. 아시아인들 중에서. 중국 분들이나 뭐 일본 분들 보시면은 발음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피킹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초, 중, 고에서 배우셨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랑 말을 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러신 분들이 많죠. 저도 약간 그랬는데 워홀에 가게 되시면은 주변에 사실 거기 현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레벨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가면은 현지인이랑 대화를 해야지, 현지인이랑 대화를 해서 많이 늘려와야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스피킹을 처음 늘리실 때 레벨이 100이라면 현지인 수준이 100이고 조금 여행 스피킹이 한 30이다 하면은 내가 40 정도예요.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여행 영어는 가능한, 여행 영어까지는 가능하신데 일반적으로 좀 일상의 그런 스몰 토크들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40 정도로 보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워홀에 가셔서 현지인이 아니라 현지인을 찾으시기도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현지인 분들 이제 캐나다 분이면은 이제 캐나다에 사는 네이티브겠죠? 네이티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비슷하지만 레벨이 한 단계 조금 더 높아야 돼요. 나보다는 아주 조금 더 잘해도 돼요. 조금 더 잘하는 그런 다른 국가, 말은 통하지 않아야 돼요. 한국인은 절대 안 되고, 그 한 분을 찾으셔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친구를 사겨라. 왜냐면은 그 분들도 거기서 조금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외로우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분을 한 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레벨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랑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웃겨요. 나도 말이 안 되고 이 사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보다 조금 나으니까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나았다 그래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쳐주기도 하고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주제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 레벨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어떤 문장이 막혔을 때 서로 이해하는 그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게 막히는지 서로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요. 이게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알고 했던 게 아닌데, 저는 캐나다에 갔을 때 홈스테이를 했어요. 3개월 동안 홈스테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일본인 친구였어요. 일본인 친구인데, 저보다 한참 이제 어렸던, 한참은 아니죠. 한참은 아니지. 3살 정도 어렸던 친구였는데, 일본인 친구인데 말이 딱 그 전형적인 그 이제 일본인 그 발음들 있죠. 그 맥도날드 하면은 맥도나르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나는 좀 약간 사람이란 게 나는 홈스테이도 좀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보다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발음도 별론데 이게 괜찮나? 약간 내가 워홀 하는 데 있어서 영어 늘리기에 괜찮나? 하는데 정말 그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게 네이티브들은 그 막히는 거에 대한 배려가 사실 그렇게까지 있지 않아요. 왜냐면 네이티브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그냥 듣고 얘가 알아들었겠지 하는 걸로 그냥 다음 주제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 레벨이 비슷한 그 친구 둘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말을 하는 거를 기다려줘요, 서로. 서로 기다려주고 내가 이 문제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끝나는 것까지 하고 나서 이 주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킹 할 때는 첫 번째로 비슷한 레벨의 다른 국가의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한테 먼저 말을 하세요. 내가 너랑 이 주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 2개월 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하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캐나다에 갔었으니까 조금 나보다 나은데 네이티브까지는 아니야 하는 국가가 사실 어디였냐면 남미 쪽이었어요. 브라질이나 아니 콜롬비아 그런 이제 분들이 그쪽은 영어 쓰는 게 사실 영어 그 문장 수순이나 이런 게 그 남미 쪽 그 언어 수순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는 그 속도보다 남미 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그 속도가 정말 천지 차이로 달라요. 천지 차이로 정말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젊은 이제 30대 전까지의 남미 분들을 만나시면 영어를 꽤나 잘하는구나, 남미 애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일상 스몰 토크가 가능하고 그런 단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남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2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런 분들이랑 또 친구를 하세요. 또 친구를 하고 그 분들이랑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은 없어졌겠죠. 두려움은 없어지고 내가 말을 뱉는 거에 대해서 실수가 나도 그 나랑 같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과는 실수가 나도 뱉거든요. 왜냐면은 너도 못해, 나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뱉고 보는 거야.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도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나에 대해서 비웃지도 않고 뭔가 그 시선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너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의 인성에 따라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문제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외국계 기업을 취업을 하거나 그런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실 때 이제 네이티브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느꼈던 남미 분들의 그 영어 실력까지만 돼도 수월하게 이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월하게 워홀에서 영어를 나 영어 좀 배워왔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물론 저는 그 추후에 정말 그 마지막 3개월, 마지막 한 4, 5개월 이때는 네이티브들이랑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걸 다 기다려주고 좀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만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전략적으로 가시려면은 현지인을 먼저 만나서 나는 현지인과 말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제가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솔직히 자신감이 붙으셔서 남미든 뭐든 네이티브든 뭐든 내가 틀리든 말든 내가 뭐 이 문법 순서가 안 맞든 어차피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내가 그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고 솔직히 스피킹은 다들 너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스피킹은 자신감이다. 스피킹은 그냥 말을 해야 된다. 스피킹은 그냥 뭐라도 말해봐라. 그게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게 너무 맞아서 맨 첫 번째는 정말 나와 같이 못하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영어 스피킹 잘 이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피킹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워홀에 가서 이제 내 스피킹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지, 뭐 유튜브에는 섀도우를 해라, 섀도잉 해라, 넷플릭스를 보고 따라 해라. 근데 넷플릭스를 보고 따라 하다 보면 저도 많이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이 시간은 넷플릭스를 보며 되게 즐겁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 지금 공부하고 있네. 나 지금 영어 스피킹을 공부하고 있구나. 마치 내가 학원에 온 듯한 느낌. 근데 사실 워홀에는 학원 가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섀도잉은 충분히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워홀에 갔다가 한국에 가셔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여서 물론 엑스트라 시간에 섀도잉까지 하시면 너무너무 퍼펙트한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워홀에서 스피킹이 느는 법은 이렇게 압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워홀에서 스피킹이 느는 법. 두 번째 영상은 워홀에서 라이팅, 글쓰기가 느는 법을 가지고 올게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